상상해 보십시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이며 울리는 숨막힐 듯 고요한 하얀 진료실을 말입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는 75살의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를 수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한쪽 발을 땅에서 떼고 오로지 남은 한 발로만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그의 다리는 마치 거센 폭풍우를 견디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1초, 2초, 3초.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깊은 탄식과 함께 발을 내려놓고 맙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가혹하고 긴장된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의 세계에서 그 짧은 10초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건강한 두 다리로 세상을 누빌 것인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가르는 아주 잔인하고도 정확한 생존의 예언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한쪽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가 향후 10년간 당신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근거 없는 겁주기가 아닙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10초의 균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통과한 사람들에 비해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확률이 무려 18%나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이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또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동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구기간 내 사망할 위험이 5배에서 6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22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일본, 독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수술실과 재활센터에서 도합 4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뼈가 부서지고 다시 붙고 인공관절로 대체되는 수만 번의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사라질 때 육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생명이 어떻게 다시 타오르는지를 뼈저리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수술대 위에 누운 수많은 환자가 하나같이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보를 걸었는데 왜 뼈가 부러진 겁니까? 왜 제가 걷지도 못하게 된 겁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젊은 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피트니스 스타트업들, 그리고 수많은 장수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똑같은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걷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75세가 넘으면 근력 운동은 위험하니 그저 걷기만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인체의 해부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달콤한 조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시나리오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걷기 하나만으로 이미 위축되어 사라져버린 근육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걷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미세한 안정화 근육들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걷기가 뼈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뼈는 강한 저항과 압력이 가해질 때 비로소 단단해지는데 걷기는 뼈에 그러한 부하를 주지 못합니다. 또한 넘어지는 순간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순발력, 즉 속근 섬유의 반응인데 천천히 걷는 동작이 어떻게 이 빠른 반응 속도를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냉혹합니다. 75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매년 약 3%씩 근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매달 빠져나가는 이 소중한 근력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체 역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술실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임상 결과와도 맞지 않으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실제 환자들의 상태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정형외과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 걷기는 사실상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동작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우리의 뇌가 균형 감각을 훈련하고 몸을 바로 세우는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는 단 5초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의들은 교과서 밖에 진짜 답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다시 파헤쳤고 9개 국가의 재활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이미 찾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144가지 운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297가지 운동법을 직접 우리 몸에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약간의 도움만 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를 주어 완전히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5가지, 오직 5가지 운동만이 과학조차 좀처럼 약속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75세 이후에도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근육의 복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에만 의존하는 대신 75세 이상의 시니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5가지 운동을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두 번째 운동은 우리가 41년 동안 목격한 그 어떤 재활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게 당신의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진짜 운동, 그 첫 번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순간, 바로 낙상의 순간을 아주 정밀한 슬로우 모션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물리학과 생물학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인 집거실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입니다. 당신은 부엌으로 향하고 있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의 오른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바닥에 깔린 카펫의 끄트머리에 걸립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운명의 1초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0.1초, 당신의 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시야가 흔들리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건강한 20, 30대의 몸이라면 뇌가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 근육은 폭발적으로 수축하고 고관절은 순식간에 회전하여 반대쪽 발을 앞으로 뻗어 몸을 지탱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사, 신경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중심을 잡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은 당신의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당신의 뇌는 명령을 내렸지만 당신의 몸은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열심히 걷기 운동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걷기 운동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걷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운동입니다. 당신의 고관절은 앞뒤로만 움직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쁘게 앞으로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리거나 뒤틀리며 꼬꾸라집니다. 이때 우리 몸을 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고관절을 순간적으로 밖으로 회전시켜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널 오브 바이오메카닉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의 고관절 유연성은 평균 20%나 감소합니다. 특히 옆으로 벌리거나 회전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공원을 걸으며 앞뒤로 다리를 휘젓는 동안 당신의 고관절은 옆으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고 녹슨 경첩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넘어져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고관절은 꽉 잠겨버린 자물쇠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뻗어나가주지 않으니 상체는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육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과 순간적인 힘을 내는 속근입니다. 걷기는 대표적인 지근 운동입니다. 천천히 오래 움직이는 근육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낙상을 방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속근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브레이크를 다락 밟는 것처럼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하며 몸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힘 생성률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노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속근입니다. 당신이 걷기만 고집하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급브레이크 기능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지구력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는 순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매일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비극의 해부학적 진실입니다. 환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한 힘은 천천히 걷는 힘이었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낼 폭발적인 제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굳어버린 고관절과 사라져버린 속근을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헬스장의 무거운 역기나 복잡한 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수많은 연구 끝에 찾아낸 해결책은 바로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몸의 녹슨 핸들을 고치고 고장난 브레이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운동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외과적 수술만큼이나 강력하고 정확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구체적인 처방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들은 값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무거운 덤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벽 한 면, 의자 하나, 그리고 당신의 몸뚱이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도구들로 만들어낼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당신의 몸에 강력한 비상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척성 벽밀기라고 부릅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근육에 힘을 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놀랍게도 가장 강력한 힘을 길러주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당장 벽 앞에 서 보십시오. 벽을 마주보고 팔을 뻗었을 때 손바닥이 벽에 닿을 정도의 거리에 섭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손바닥을 가슴 높이에서 벽에 평평하게 댑니다. 이제 마치 저 벽을 밀어서 집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벽을 미십시오.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신의 가슴 근육, 어깨, 그리고 복부 깊은 곳까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떨림, 그 저항감이 당신의 잠자고 있던 속근 섬유들을 깨우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10초에서 15초 동안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미십시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버티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것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생명을 구하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등척성 훈련은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속도, 즉 힘 생성률을 무려 40%나 향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넘어지려는 찰나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벽이나 바닥을 짚고 몸을 지탱해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브레이크를 고쳤다면 이제는 녹슨 핸들을 고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탠딩 힙서클, 즉 서서 고관절 돌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어버린 고관절은 옆으로 넘어지는 낙상의 주범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골반 주변의 미세한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할 것입니다.
튼튼한 의자나 식탁을 옆에 두고 섭니다. 한 손으로 의자를 가볍게 잡아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이제 의자 반대쪽 다리에 무릎을 들어 올려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마치 무릎으로 공중에 큰 원을 그리듯이 다리를 옆으로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뒤쪽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뻑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당신의 관절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크게 원을 그리십시오. 한쪽 다리로 5번씩 원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5번 그립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꿔서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걷기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고관절의 측면과 후면 근육을 자극합니다. 에이징 저널에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매일 10분씩 이와 같은 고관절 운동을 수행한 시니어들은 측면 안정성이 31%나 향상되었습니다. 측면 안정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군가 붐비는 시장통에서 당신을 툭 치고 지나가거나 버스가 급정거하여 몸이 옆으로 쏠릴 때 당신이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 벽 밀기와 고관절 돌리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실 때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틈틈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도 걸리지 않는 이 습관이 당신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 머물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근력과 유연성을 하나로 통합하여 당신의 신체 나이를 10년 더 젊게 되돌려줄 궁극의 테스트이자 운동, 바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작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종착역이자 당신의 신체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프닝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그 동작, 외발서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고치고 핸들을 정비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부품이 조화롭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주행 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외발서기를 단순한 균형 감각 테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 근육 통합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한쪽 발로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동안 반대쪽 발 하나로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연속적인 외발서기의 과정입니다. 즉, 당신이 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한다면 당신은 걸을 때마다 매 걸음, 매 순간 넘어질 위기 속을 걷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운동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당신이 한 발을 땅에서 떼는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들은 지면의 기울기를 감지해 뇌로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에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오른쪽으로 5도 기울어졌다. 왼쪽 근육을 수축해라. 뒤로 쏠린다. 발가락에 힘을 줘라. 이 복잡한 의사소통이 1초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갑니다. 외발서기는 바로 이 뇌와 근육 사이의 통신망, 즉 고유 수용 감각을 단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 통신망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방전을 실행해 봅시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섭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안전장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한쪽 발을 지면에서 아주 살짝, 약 5cm 정도만 들어 올리십시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다리에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아주 미세하게 구부려 관절이 아닌 근육으로 체중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을 응시하십시오. 몸이 흔들릴 것입니다. 발목이 춤을 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당신의 신경계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는 30초입니다. 만약 30초가 너무 쉽다면 이제 진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오로지 발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75세 이후 눈을 감고 1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은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양치질할 때나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틈틈이 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치명적인 낙상으로부터 구해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주 오래된,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클래식 자동차와 같습니다. 걷기는 이 자동차의 엔진을 돌리는 일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엔진만 강력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핸들이 뻑뻑해 돌아가지 않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동차로 인생이라는 험난한 도로를 달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우리가 소개한 벽 밀기는 당신의 브레이크입니다. 힙서클은 당신의 핸들입니다. 그리고 외발서기는 당신의 운전 실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 22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찾아낸 이 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젊은 CEO들이나 유행을 헨는 인플루언서들은 늙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근육이 사라지는 공포를,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당혹감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공포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10초를 버티셨습니까? 아니면 3초 만에 발을 디디셨습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록한 그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 5초를 버텼다. 나는 오늘 10초를 성공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변화된 당신의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의 끈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쇠약함은 선택입니다. 75세, 당신은 늙기에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당신의 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몸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